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예, 오늘은 K방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K방산. 예, 이 얘기를 오늘 신종호 한국국방포럼 사무국장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K방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우리의 어떤 이 기술력이 정말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지 먼저 좀 듣고 싶은데요. 뭐 기술력이 인정받지 않고서는 뭐 수출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기본에 기술력이 인정을 있으니까 받았으니까 예, 수출이 되는 건데 잘 되는 거죠. 우리가 세계 최정상에 있다고는 뭐 단언할 수는 없어요. 네네. 뭐 미국과 이제 뭐 유럽 업체들이 또 기술력이 좀 전통 뛰어나니까. 강호들이 있잖아요. 아, 있죠. 기본에 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K방산이 주목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이 크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기 수요에 대한 이제 구매가 지금 폭발적으로 좀 그렇죠. 늘어난 상황에서 예.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력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이 아주 좀 높습니다. 예. 뭐 전차나 자주포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유럽은 냉전 이후로 지금 군비를 계속 축소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북한과의 안보 상황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K9 자주포 아시죠? 네, 자주포. K9. 그건 육군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주문한 만큼 다 이제 생산이 거의 끝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여력이 되는 거죠. 공급 라인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 독일은 지금 외신 보도 알려진 바로는 예. 독일이 연간 전차 생산 대수는 최소 15대 20대밖에 안 돼요. 연간. 연간이요, 연간.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손을 좀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유럽이 네. 지금 뭐 손 수요가 났죠.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보면 힘의 불균형, 한쪽의 힘이 너무 약해져 보니까 예. 러시아가 그걸 이제 판단하고, 러시아가 그걸 판단하고, 그렇죠. 뭐 전쟁을 일으킨 계기가 아닌가, 뭐 요거 얘기한 좀 별도 문제인데, 예,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지니까 주변국들이 이 국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전쟁이 번질 수도 있고 자기네들도 추비를 했는데 보니까 재래식 무기는 물론이고 그 일반적인 무기에 대한 공급이 좀 낙후돼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이제 수요가 공급처가 우리나라로 이제 지목됐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제일 첫 번째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 방금 말씀드린 폴란드예요. 폴란드에서 지난해 1차로 17조 원 어치의 방산 규모 계약을 체결을 하고 또 2차 계약을 협상 중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폴란드 방산에서 정말 잭팟 터지네요 이게. 예, 어떻게 보세요? 물론 잭팟 터졌죠. 네네. 네, 터졌는데, 지금 이게, 언론 보도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예. 좀 차관이라는 게 좀 들어갔죠. 차관. 예, 렌트 그리고- 해주는 거.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좀 차관인 규모가 이런 산업이나 기계 산업 분야에 할 수 있는 게 연간 100억 불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출입은행 예. 하고 무역보험공사가 50억 불. 예. 그래서 1차 사업에는 그냥 그 100억 불 한도를 다 이제 써버린 거죠. 음. 그런데 이제 2차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예, 예. 2차 사업은 원래는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예. 컸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K2 전차 같은 경우는 막 830대가 2차에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 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폴란드가 이제 워낙 이제 예산이 좀 없습니다. 작년도 이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폴란드가 무기 구매를 어느 정도 했냐 보니까 160억 불을 좀 지출을 했더라고요. 어이구. 예, 그리고 세계 18위까지 올라왔죠. 폴란드가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네. 예, 그런 걸 봐서 폴란드가 좀 예산이 없으니까 네. 2차 사업은 전액 대출로 어. 우리가 90억 불을 정도 규모 되는 거 알려져 있는데 네네. 우리가 90억 불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로 따지면 한 1조, 2조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폴란드의 무기가 지금 이게 내돈내산인가 좀 쉽게 얘기하면 내돈내산인가 보면 그건 그러네요. 내돈내산이 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지금 있을 가능성은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상당 금액을. 아직 계약 결정은 안 됐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예, 2차 계약은 지금 뭐 예상은 9월 말, 그리고 10월 달에 폴란드가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그 총선 이후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빠르면 9월 말, 좀 늦으면 어차피 2차는 할 거예요.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예, 하긴 하는데 이제 우리 내부의 어떤 차관 문제, 그리고 안지 두다 총선에서 이제 질 경우에 예.
그 야당이 또 보면 우리가 폴란드에서 이제 우리가 차관으로 무기 구매하는 데서 반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폴란드 의회에서. 폴란드도 자체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좀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게 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이 차관으로 이제 무기를 구매하는 너무 많이 거를. 구매하는 데에서는 이제 반대.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로 삼고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예. 애초에 1, 2차로 나뉜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1차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전황이 좀 우크라이나전이 좀 그 급하게 돌아가고 그렇죠. 폴란드 안보 상황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네. 1차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지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는 겁니다. 그 2차는 현지 생산입니다. 폴란드. 폴란드 현지 생산이에요. 폴란드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차이가 당연히 있고 1차는 그렇죠. 워낙 급했잖아요. 예. 러시아가 지금 본질지 모르니까 폴란드에서 급히 무기를 들여오는 거죠. 네, 그렇죠. 러시아 이제 극우 세력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다. 폴란드다. 이렇게 뭐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안보 불안, 아니 그러니까 폴란드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로 해서 안보 불안이 컸던 거고 하는 좀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폴란드가 9월에 보니까 폴란드에서 국제적인 방산 전시회가 열린다 이렇게 일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사실 유럽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파리 에어쇼에서도 우리 K 방산 들어가서 뭐 선을 보이고 해서 인기를 끌었다. 다 유럽 시장 공략을 발판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유럽 시장 공략은 좀 제대로 먹힐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은 좀 이루어지고 있긴 있는데 이번에 파리오쇼는 약간 좀 상당히 좀 의의가 큽니다. 의의가 큰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세계 12번째로 이제 에이사 레이더를 이제 순수 국내 기술로 이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사 레이더는 걸 뭐냐면 우리가 꿈의 레이더라고 하는 건데 예. 이스라엘이 방산이 좀 강국이 된 이유도 네.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그 부품을 좀 많이 수출을 좀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방산 강국만이 가지고 있는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이제 유럽의 레오나르도사하고 이제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네. 이게 거의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 규모는 한 3조 정도 됩니다. 예. 3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자 모듈을 납품을 하는 거예요. 레이더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죠. 납품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아요. 차관도 필요 없고 현지 공장도 필요 없죠. 네, 부품만 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핵심 기술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방산 강국이 된 이유도 육해공을 넘나드는 핵심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단지 전차나 자주포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정말 구성품을 핵심 기술 수출할 때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뭐 우리도 뭐 유럽 시장 같은 데를 더 공략하려면 핵심 기술을 좀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핵심 기술의 보유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더라도 핵심 기술이 없으면 마진율이 많이 떨어지죠. 영업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마진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싶다고 보유하는 건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서 그동안 개발을 하고 획득을 할 수 있고 보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또 뒤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핵심 기술 좀 옛날보다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성장 예, 다행입니다. 예. 방금 말씀은 에이사 레이더가 그 이제 대표적 그 부품을 납품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래서 에이사 레이더가 어떤 기능을 하길래 꿈의 레이더라는 겁니까? 글쎄요, 뭐 저도 엘사 레이더 만드는 현장에 좀 많이 가서 있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방송에서 쉽게 설명하면 너무 길고 싫을 것 같아요. 짧게 말하면. 그래도 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짧게 말하면 현대 공중전에서는 예.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행기. 예, 그렇죠. 전투기에는 있어야 전투기. 되고. 예. 그리고 기계식 레이더와 예. 에이사 레이더가 공중에서 레이더를 맞붙었을 때 예. 기계식 레이더는 탐지가 되는데 네. 에이사 레이더는 적이 탐지를 못해요. 아, 예, 주파수를 변조시키면서 탐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계식 레이더를 조준을 하면 적이 나를 조준했구나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에이사 레이더 조준하면 적이 모릅니다. 약간 그러니까 결국- 스텔스 같은 기능이 그렇죠. 있는군요. 스텔 전투기는 기본 에이사 레이더 다 들어가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쉬웠어요. 쉽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은 어. 기계식 레이더와 에이사 레이더가 공중에 붙였을 때는 예. 승패는 뻔한 거죠. 그냥.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그 방산 업체들이 상당히 그래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하나오션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군함 수주전이 이제 첫 군함 수주전이 열렸는데 HD 현대중공업 누르고 하나오션이 당첨이 됐잖아요. 우선 협상자 됐는데 이게 앞서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하나조선으로 인수되면서 하나에서 인수되면서 하나오션이 된 건데요. 이게 한화가 그동안에도 함정 부품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사들보다 수준에서 앞설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함정 건조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이라는 이제 방산회사가 네. 우리나라의 모든 함정의 전투 체계, 아. 잠수함 다 납품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해도 네. 거기는 하나 시스템에 네. 전투 체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건 아니고 그냥 조선의 경쟁을 이제 된 거죠 이번에. 예. 그냥 8천억 정도 되는데 예. 현중은 좀 약간 좀 이제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과거 이제 KDDX라고 한국형 이스 구축함에 기밀 유출해가지고 네. 지금 1.8점 감점을 2025년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술 유출 사건이 있었죠. 예, 감점인데 우리가 방산 수주전이 들어가면 소수점에서 이제 승패가 갈립니다. 1.8점이면 뭐 치열한 근데 경쟁인데. 지금 이게 8천억짜리 이제 뭐 5, 6번함 수주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KDDX 사업이 이제 시작이 좀 되는데 네. 사업 규모가 7조 8천억, 8조에 가깝습니다. 네. 이걸 1번함을 따버리면 죄송합니다. 따버리는 편인데 1번함 수주하면 예. 이거를 그러네요. 의미가 상당히 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설계를 시작한 업체가 현대중공업인데 네. 원래 일본하면 설계라는 업체가 수주를 이제 건조를 아무래도 하는데 우세하죠. 근데 이게 또 경쟁에 대해서 감점률 2008점이 벌어지면 거기서 그러니까 또 쉽게 하면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테 육군 장갑차 사업을 네. 이제 수주전이 벌어졌어요. 예. 네. 근데 그때 당시 기술력은 다 똑같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현대로템이 이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방산업체들은 자체 보안 감사를 네네. 그 기관에서 합니다. 예. 거기서 감점을 받은 게 있었어요. 보안상의 이유로. 예, 그냥 뭐 약간 뭐 그러니까 기밀 유출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냥 가벼운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감점이 돼서 탈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작은 점수 하나가 이제 결과를 완벽하게 그냥 뒤엎는 결과를 1.8점이면 거의 뒤집을 수가 없죠. 앞으로는. 뒤집을 그 정도면 굉장히 큰 점수라는 건데. 예, 엄청 아주 차이가. 예, 0.0 몇 점 차이에서 이제 등락이 결정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만큼 우리 업체들의 기술력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거의. 예,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 뭐 캐나다 잠수함 신규 도입 사업에도 이제 뭐 우리 기업들이 좀 나선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방산업은 롱텀입니다. 이거 당장 이루어진 사업은 아닌데요. 네. 잠수함은 이제 사업 규모가 60조, 최대 80조까지 된다고 네. 했죠. 폴란드 방산에 뭐 기본 세배급은 그러네요. 됩니다. 근데 상당히 기간은 좀 오래 걸려요. 좀 캐나다 현지 시사단이 이제 한국에 있는 조선소에 방문을 다 했고요. 네. 일본까지 다 갔습니다. 예. 근데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딱 세계 두 나라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재래식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디젤 잠수함. 디젤 잠수함 기술은 그리고 네. 잠수함은 어느 나라 기술을 잘 안 줘요. 기술 좀 약간 기술을 안 주는데 네. 우리나라가 잠수함에 대한 국산화율은 80%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높습니다. 80%.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은요. 좀 일부만 좀 알고 있는데 뭐 좀 찾아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80%라는 거는 우리가 이 수주에 성공했을 때 돌아오는 네.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좀 높죠. 다른 그러네요. 수주전보다는. 사실은 뭐 굉장히 예. 다른 사업에 비해서 독점적인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원래 우리가 독일로부터 기술을 배웠는데 유럽이 아까 처음에 그때 냉전이 어땠다고 제가 말씀을 그 다음부터 독일에는 원천 기술 갖고 있어도 잠수함 건조를 안 했다 이거죠. 그 추후로 뭐 제대로 이제 우리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캐나다가 또 빨리 바꿔야 돼요. 캐나다가 지금 호주 그러니까 캐나다 잠수함이 예. 뭐랄까 이제 영국에서 중고를 사온 거예요. 중고. 좀 그 연식도 오래됐겠네요. 예, 그래 이제 뭐 빨리 좀 바꿔야 된다고 얘기는 좀 계속 들으니까 뭐 시사단이 좀 급히 왔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 하여튼 뭐 그래가 곧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우리가 무기별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하늘, 공중, 뭐 네. 전투기, 잠수함, 네, 있고, 레이더, 잠수함 있고요. 장갑차, 육군 얘기 한번 해볼까요? 호주 장갑차 예. 수주전.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그 주인공인데 5년 동안 이 호주의 보병 전투용 장갑차 수주를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뭐 조만간 판가름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작년에 났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네요. 늘어지고 있죠. 늘어지고 있고 사업 규모도 이제 3분의 1로 축소되고 예.
지금 독일이 호주하고 방산 영역을 크게 지금 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는 호주군이 독일의 박스 장갑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호주 현지 생산입니다. 근데 그 사업도 끝났어요 지금. 근데 독일이 이제 군비를 이제 늘려가고 이제 해야 되니까 예. 독일의 박스 장갑차를 자기들이 역수입 제한하는 거예요. 아. 자기들이 팔아놓고 호주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를 우리가 도입할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예. 그 하나 에로스페이스의 레드백과 경쟁하고 있는 예. 독일 라인메탈의 KF40 링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리스하고 에서 수주가 좀 이루어졌어요. 대수는 한 500여 대 미만 정도 역시 되는데. 장갑차 모델명이죠. 예, 장갑차 모델입니다. 예. 그러니까 레드백, 예. 하나이로 레드백, 예. 독일의 라인메탈의 링스, KF40의 링스 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 헝가리 수주가 됐는데 독일이 호주 현지 생산에 그리스 헝가리에 납품할 거를 호주 현지에 생산하겠다. 아. 그런 제안까지 오고 있죠.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 에로스페이스는 이 사업이 아주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올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K9 자주포를 이제 호주에서 수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대수는 얼마 되지는 않아요. 예. K9 자주포가 한 30문, 탄약운반 장갑차, 그다음에 GE 장갑차 15대 정도 되는데 예. 그걸 하겠다고 공장을 지금 호주에 이제 거의 다 지었어요. 네. 근데 이 공장 짓는도 호주 장갑차 사업을 좀 바라본 거죠. 조금 다른 것들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는 이제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이게 떨어지면 이제 그 공장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달랑 이제 한 45대 정도 생산하고 이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호주만 이제 방산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렇죠. 예. 항상 우리가 뭐 전 세계 다 수주를 종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호주 사업의 의의는 물론 수주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독일 라인 메탈과 같이 예. 최종으로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을 탈락하고 우리가 호주 라인 메탈과 최종 결승전에서 어깨를 나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선진국과 어깨를 좀 나란하게 겨루게 됐다는 그런 계기가 좀 되는 거죠. 저도 그 이제 뭐 일반 뭐 뉴스에도 나오고 방산 관련 K 방산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하면 유튜브 제가 보면은 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져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이 무기를 수출하고 기술을 수출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K 푸드라든가 컬처에 이어서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너무 좀 좋아하면 또 사실 실속도 없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가 사실은 늘 좀 약간 불안한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K 방산의 유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그건 이제 그런 마음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게 방산이라는 건 무기 체계는 네. 현존한 우리나라의 기술의 총 집약체예요. 그러니까 우수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자유세계의 어떤 방패로 네. 현재 수출되고 해서 국민은 당연히 다 애국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올림픽 금메달 딴 것처럼 예, 애국심 생길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건 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조회수도 녹화하는 거 보면 우리 국민들이 참 애국심이 참 높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물론 많고요. 수출되면 저 영국 판부로 에어쇼에 가서 우리 저 에어쇼를 그러니까 외국 방산 전시를 좀 많이 다녔고 이번에 폴란드도 갈 예정인데요. 네. 가면 그럼 보면 되게 가슴이 뿌듯해요.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자랑스럽잖아요. 국민이라면. 네네. 그리고 우리 교포님들 와서 태극기 마크를 단 전투기가 영국 하늘을 날고 있으면 당연히 애국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게 경제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가 과거에 보면 튀르키예의 K9과 이제 K2 전차를 수주를 했고 현지 생산하고 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는 뭐 엄청나게 경제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많은 보도가 됐는데 예. 20년이 좀 흘렀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 분석이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게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정말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에게 크게 됐고 뭐 애국심이 좀 생기는 네네네. 뭐 전차 자주포를 우리가 외국에 팔 수 있는 수준 됐어 네. 했는데 튀르키예가 현지 생산을 한 이제 이 사업이 23년 정도 20년 제가 기억 2020년도에 했었죠. 네. 근데 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줬나? 경제적으로 일단. 경제적으로나 뭐 어떤 튀르키예 어떤 뭐 외교적 안보적 그런 좀 분석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뭐 각종 연구에서 나온 거 보면 근데 차관도 빠져 있고 현지 생산했을 때 과연 국내 생산만큼 엄청난 이제 경제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없고 뭐 중소형용 조체들이 좀 불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K2 전차 같은 경우는 이번 폴란드의 육군 납품가의 2배로 이제 네. 수주에 성공했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장사를 잘한 건데 그렇죠.
근데 보면 이제 그 협력업체들에는 그 육군 납품가, 네. 아, 그렇군요. 원가를 쳐주는 거예요. 그 불만이 많죠, 그렇게. 그럼 뭐 업체에서는 불만이 있을 뭐 수 있겠네요. 이게 아까 성능 개량된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개량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신속 납기에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육군이나 공군에 가는 전차와 전투기를 돌려서 먼저 준 거예요. 육군 납하고 똑같은 사양이에요. 단지 뭐 다를 게 있다면 뭐 통신 장비 정도나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럼 과연 이게 좀 밑에 아래 중소 협력업체까지 어떻게 이게 낙수 효과가 이런 데서는 또 얘기가 없죠, 이런 것들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까지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막대한 차관을 들이고 해서 이제 수주에 성공하면 네. 몇몇 체계 종합업체만 수익 올리는 구조가 되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차관을 막대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못 해본 측면이 있네요. 저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방 무기 수출이라든가 이거는 사실은 경제 문제하고 연결을 잘 안 짓게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경제 문제로까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좀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차관이라는 게 보면 예. 방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SOC도 있고. 예, 이번에 베트남에 뭐 40억 불 유상 차관을 준 것처럼. 예, 예. 근데 이제 그 산업부나 이제 무보가 이제 줄 수 있는 차관 연간 한도를 다 써버리면 다른 산업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게 차관을 넣었을 때 우리가 삼성 반도체 사업은 옛날에 방산 수주와 비교할 때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몇백 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여기에 투자하면 더 벌 수 있는데 방산 투자하면 과연 이게 얼마나 이제 낙수 효과가 있을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장비뿐만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런 차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산업 전반을 좀 들어봐야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아니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이 시간 되면 그 핵심 기술 뭐 있는지 더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지금 뭐 우리나라 그거 시간 됩니까? 예, 아, 예, 예, 네네.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전투 체계, 네. 예. 잠수함 전투 체계 네. 100% 국산. 네. 그리고 그 아까 에이사 레이더도 함정, 그렇죠. 그 꿈의 레이더라고 그러니까 함정 이지스 레이더 들어보셨죠? 예. 네, 들어봤어요. 그것도 KDS 우리도 다 국산합니다. KDS 레이더. 예. 그리고 뭐 대탄도탄 요격 체계, 예. 천궁2, 예. LSM 이런 것도 다 국산화가 됐어요. 그럼 되고 그럼 너무 많아서 지금 이게 이 방송 끝날 때까지 얘기해야 돼. 그 정도군요. 그 정도입니까? 예, 예. 예. 그런 정말 그런 뭐 탄도탄 요격 체계 같은 경우도 거의 핵심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그 KF-21을 얘기하잖아요. 예, 예. 4대 핵심 기술 얘기하죠. 예. A사 레이더, 뭐 IRST, 그다음 째머 이런 것들이 다 국산화가 됐습니다. 예. 핵심 대단하네요. 기술을 상당히 저희가 들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뭐 시간이 있으면 이 얘기만 해도 그쵸 시간이 그렇죠. 얼마큼 갈지 신기술이 어떤 신기술이고 어떤 경제 TV가 아니고 이제 군사 TV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이것도 예, 경제 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예. 그래서 뭐 방산이 좀 뭐 못하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하여튼 튀르키의 어떤 사례를 좀 연구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번 2차 사업도 우리 국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에도 나오셔서 그 얘기를 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폴란드 갔다 와서 한번 현지 예. 기회 된다면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분위기도 한번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좋습니다. 다음에도 나와주시고요. 네, 네. 저희 지금 PD님이 약속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전달해 예, 주셨네요. 예.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종호 한국국방포럼 사무국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